자, 해커가 있고요. 크래커라는 게 있어요. 해커는 컴퓨터 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전체 통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크래커는 그 중에서도 뭐냐면 범죄 의도를 가지고 접속하는 사람을 크래커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해커, 크래커 구분 없이 그냥 얘기하죠. 해커 같은 경우는 주로 컴퓨터 공학하는 친구들이라든가 네트워크 보안 쪽을 연구하는 친구들이 간혹가다 호기심으로 뚫고 들어와요. 그래놓고 나 여기 왔다 갔어 이런 거 찍어놓고 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 회사 만약에 국방부다 뚫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친구 찾아서 취업시켜줘야죠. 어디로? 우리 회사로. 그것 때문에 하는 친구들이 있다니까. 뚫고 들어가서 나 니네 회사 거 뚫을 정도 실력이야. 회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너무 망가뜨리지는 않았죠. 그냥 이런 친구들은, 해커 친구들은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뚫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나 왔다 가면 이런 메시지만 남겨놓고 가요. 주소 적어놓고 찾아오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가서, 또 다음부터 이런 짓 하지 마. 대신에 우리 회사 들어와서 열심히 일해. 이런 거죠. 왜냐면 뚫고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보안의 반대가 못 가, 그러니까 해커의 반대가 못 가, 해킹의 반대가 보안이겠죠. 뚫고 들어갈 수 있으면 막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이쪽 분야의 보안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들이 이제 그런 걸 계속 어떤 한 사람은 뚫고 들어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막으려고 하고 계속 이런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는 매트릭스 알죠? 영화 매트릭스.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보안 해커 이런 얘기죠. 이제 범죄 의도를 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에 치면 해킹하는 툴들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거 보면은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이용해서 누구나 쉽게 접속해서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친구 컴퓨터나 아니면 내 주변에 내가 연습하려고 이런 연구실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국방성에 접속해서 뚫고 들어가다 그러면 여러분들 형사처벌 받아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런 거 하는 사람 하려면 각오하고 해야 돼. 네. 몇 가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일단은 스푸핑이라는 게 있어요. 스푸핑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접속했는데 그 사이트가 아니야. 은행에 접속했는데 은행 사이트가 아니고 가짜 사이트예요. 이걸 스푸핑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모르게 들어가서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 사이트 들어가면은 뭐라고 막 뜨죠. 안내문에 뭐 우리 은행은 이런 거 안 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막 하고 키보드를 그러니까 보안 암호화제들 있죠. 여러분들 키 넣게 그거를 모든 암호 정보를 번호를 다 알려주게 하지 않습니다. 막 이런 메시지가 뜨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가짜 사이트 만들어 놓고 들어와서 암호 변경해야 됩니다. 당신의 계좌가 뚫렸으니 암호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암호 그 번호를 다 입력하세요. 뭐 이런 메시지가 뜬단 말이죠.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들어가서 입력하면 해킹 당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돈 다 빼가죠. 빼갈 돈이 없어서 문제겠지만, 그죠? 우리는 돈이 없어서 문제죠. 그만한 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가짜 위장한 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뒤에 가면 이제 파밍이라는 게 있어요. 파밍. 그런 거랑 같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스니퍼. 말이 좀 비슷하죠. 스푸핑은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스니퍼는 중간에 갈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빼가는 겁니다. 요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런 게 이제 그 해킹 툴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딱딱 치면 내 주변에, 왜냐면 인터넷으로 다 연결돼 있다 그랬죠? 내 주변에 흐르는 정보들을 다 캐치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론 이제 그러니까 아스키 코드랑 이런 걸로 다 움직이죠. 제일 밑바닥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죠? 네트워크 선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코드들이 있는데 이 코드는 여러분들 아스키 코드만 알고 있으면 금방 복구가 되죠? 다? 쉽게 복구가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그 문제는 이런 내용을 해킹을 하더라도 이거를 아스키 코드로 변환했는데 이상한 메시지가 뜨게끔 만들어줘야죠. 그죠? 내 원래 정보가 아닌 암호화된 정보가 뜨게끔 만들어야 되죠. 그게 이제 암호화입니다.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이런 스니퍼링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정보를 내가 다 볼 수가 있어요. 공개돼 있어요, 모든 정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보내는 모든 정보는 공개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면 공인인증서 암호하고 여러분들 아이디 패스워드 다 집어넣죠? 그거 다 오픈돼 있어요. 인터넷으로 지나가잖아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사이트 들어가면은 아이디 패스워드 넣잖아요. 그거 다 오픈돼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오픈은 돼 있는데 암호화돼서 오픈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중간에 캐치를 해도 여러분들 아이디 패스워드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거를 깨려고 이제 암호를 깨는 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툴들을 가지고서도 못 깨게끔 만드는 게 이제 기술이죠. 그게 암호화 기술입니다. 요즘 나오는 여러 가지 수학적인 방법이 있는데 뒤에서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서비스, DDoS라고 하는데 도스라는 게 이제 공격하는 거고 DDoS는 분산 공격을 해서 좀비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공격하는 걸 얘기하죠. 보통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부분은 그냥 DDoS라고 부르죠. 나 혼자 공격하는 게 아니고 좀비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본넷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해커들이 침해를 시켜주죠. 좀비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그죠? 그거를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런 데 쓰는 게 이제 바이러스나 뭐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뚫고 들어가서 심어놓고 내가 명령을 내리면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여기 보면 수많은 컴퓨터들이 한쪽을 공격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가 뻗게. 서버를 뻗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가끔 가다 보면은 수강 신청 올리면 서버가 다운돼 버리죠. 동시에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보다 너무 많은 요청이 들어오면 컴퓨터가 버티다 나 도저히 못하겠다 뻗어버려요. 다운돼 버린다. 그렇게 만드는 게 디도스 공격이에요. 저 서버를 사람들이 못 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일본 서버들이 다운로드 당하고 막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독도는 우리 땅 했더니 우리나라 해커들이 야 공격! 그래갖고 다 공격했잖아요. 그래갖고 마비시켜버렸잖아요. 잘했다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아싸 그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자, 이런 거를 배웁니다. 보안할 때. 왜냐하면 보안할 때는 해킹을 할 줄 알아야 그걸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 보안하는 팀들은 이런 걸 다 만들어 놓고 막아놓고 뚫는 작업을 하고 그걸 또 막아놓고 한번 뚫어보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사이트에 뚫고 들어가면 안 되죠. 이제 가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쇠고랑 차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학생들 중에서. 그러면 안 되고. 뭐 컴퓨터 범죄에 대한 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요.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원 도용하는 거 있죠. 내가 아닌데 가짜로 들어가서 하는 건데 이거는 뭐 별로 안 쓰는데 여러분들 또 많이 아는 게 피싱이죠. 앞에 보이스가 붙죠. 우리가 아는 용어는. 보이스, 피싱. 낚시하다의 그 피싱 아니에요. 실제 용어는 이거예요, 용어는. 대부분 사람들이 낚시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낚였다 이래서 낚시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용어가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이 피싱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스푸핑 하는 거랑 똑같이 가짜 사이트를 알려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나온 용어인데 그걸 이제 보이스로, 음성으로 해서 그거를 그냥 우리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용어를 써서 얘기를 하죠. 그거 다 알 거예요. 그죠?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을 워낙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속여서 하는 거를 다 이제 피싱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스푸핑 이런 내용하고 똑같이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이블트윈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넘어가도록 할게요. 파밍이라는 말도 같은 용어로 쓰입니다. 가짜 사이트 이렇게 개설해 놓고 들어와서 보게끔 해서 뭐 하는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클릭 사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서 광고 보면 돈을 준 뭐 그런 거 같은 경우에 클릭을 막 열심히 눌러서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는데 뭐 데이터 마이닝 수업 또는 빅데이터 쪽에 수업 들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저것도 사기를 검출할 수 있도록 만든 알고리즘을 개발해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특정한 클릭이 이상하게 많다 그러면 그걸 사기로 해서 이제 체크인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카드 사기처럼 어떤 특정한 공간에 특정한 가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5,000원짜리를 10번 찍으면 전화 옵니다. 그 가게에서. 이런 게 발생했는데 혹시 당신이 끄는 게 진짜 맞나요? 이런 메시지가, 그러니까 전화가 와요. 그런 것처럼 특정한 패턴 이상을 이상하게 보이면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즘 많이 그 툴로서 만들어져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직원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게 직원들이죠. 직원들은 권한을 갖고 있어요. 외부에서 뚫고 들어오는 거는 앞에 암호화도 하고 뭐해도 막는데 실제로 우리 직원이 특히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직원이 그거를 자기가 갖고 가요. 튀는 거죠. 말하자면. 해가지고 몇십억 받고 그냥 튀어버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암호 보안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토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문서는 누구만 접속할 수 있게끔만 막아놓거나 이런 거를 이제 통제 이제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마음 먹으면 이건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개인이 나쁜 마음을 관리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이제 나 진짜 이거 한 건 하고 튈 거야 이래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USB나 이런 거를 못 꽂게 만들어 버립니다. 즉 USB에다가 다운을 못 받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안을 아예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보안 회사 들어가면 키스트나 아니면 여러분들 뭐 이런 국방부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요 그런 작업을 해요. 저도 이제 그런 쪽에 이제 프로젝트들을 하면은 가끔 가서 이렇게 발표할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못 주고 받아요. 이메일 보안도 걸리고 아니면 내가 USB 갖고 들어가면은 안 돼요. USB도 못 갖고 들어가게 하고 USB 갖고 들어가서 컴퓨터에 꽂아도 인식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다. 요즘 그런 암호화 작업들을 다 해놔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소프트웨어는 상용 소프트웨어 버그들을 통해서 이 버그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어서 항상 패치를 같이 시켜줘야 되죠.